사운드 오브 뮤직 정승조입니다. 금요일 코너 들어갑니다. 흔한 혼자녀 아이조아의 티끌 모아 티끌 시간인데요. 아이조아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지난주와는 사뭇 다른 참 여유로운 그런 표정으로 스튜디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네. 근데 밖에 그렇게 비가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요? 네, 저희 지하철을 타고 네. 내렸는데 사람들이 우산을 들고 이렇게 지하철 안으로 들어오지 않길래 아, 비가 안 오나 보다 하고 맘 편하게 밖으로 딱 나왔는데 바람이 무슨 태풍 온 줄 알았어요. 나무도 막 엄청 흔들리고 비가 막 이제 우두두 쏟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지하철 출구에서 나왔습니까? 아니면은 그 합정역과 연결된 그 지하 상가로 이렇게 이동을 하셨어요? 이쪽 합정동 사옥 올 때요? 아, 그게 달라요? 왜냐면 그 지하 상가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왜 건물이 많기 때문에 네. 건물 안으로는 바람이 더 세게 불잖아요. 아, M으로 시작하는 그 곳 네, 말하는 네, 거예요? 네. 거기는 유독 바람이 심합니다. 아, 그 안으로 들어오진 않았고 바깥으로 해서 왔는데 안 그래도 빌딩 숲 사이로 그 바람이 많이 몰아쳐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네. 여기 근처까지 오는데 더 심하게 막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렇구나. 사실 저는 점심때 말고는 밖에 나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네. 아이조아님께서 제게 메시지 보냈잖아요. 네. 지금 합정에도 비 많이 오냐고 해서 모르겠다. 그래서 바로 얘기했잖아요. 죄송하다고. 괜한 걸 물었네요. 도움 못 됐어요? 그렇죠. 네. 자, 지난 한 주 아이조아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 달라진 거 없어요? 뭐가 달라졌지? 또 몰라. 속눈썹? 아니, 다 떨어졌어, 속눈썹. 아니,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니, 2주 좀 지났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이 떨어진 게 좀 신경이 쓰이고, 오늘 어제 제가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를, 예전 회사 같이 다녔던 친구를 만났는데, 네. 머리를 너무 예쁘게 염색을 한 거예요. 아. 짙은 색깔로. 그럼 염색하신 거예요? 네. 무슨 색깔로? 이거? 무슨 색깔이지? 검은색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금 빛을 받으면 좀 다크 초콜릿 색깔이 난대요. 그렇대요. 저 잘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아이조아님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건 아니고 추천을 받은 겁니까? 아니 제가 그 친구 머리카락이 너무 색깔이 예뻐서 네. 다크초코라는 거를 알고 오늘 미용실에 가서 다크초코 색깔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다 이제 머리를 감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를 막 말려주시면서 그 다크초코는 지금은 절대 알 수가 없고 꼭 빛을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확인시켜 주려면은 이 빛이 잘 비추는 곳에 가봐야 되겠네. 네, 그런 날 누군가를 만나야 돼. 그래서 말이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그런 건지는 뭐 두고 봐야죠. 은근한 세련됨이 느껴지겠습니다.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그냥 검은색으로 보여요. 네. 어찌됐든 네. 지금 잘 지내셨고 달라지건 그거고. 저 또 지난주에 요리가 또 지난 한 주는 요리를 되게 하고 싶었던 한 주였어요. 왜요? 요리의 신이 강림한 어떤 한 주? 계기가 있습니까? 아, 몰라요. 그냥 계기라기보다는 한번 그럴 때가 있어요. 왠지 갑자기 막 이 프라이팬을 잡고 싶고 뭔가 끓이고 싶은 날이 그래서 있어요. 요리의 신이 강림해서 네. 뭘 만들었습니까? 팟타이를 한참 전에 한번 만들었었는데 진짜 너무 맛있다고. 누가요? 친구가 그때 왔었거든. 놀러 왔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고 너무 막 극찬을 하는 거예요. 팟타이가 태국 음식인가요? 네. 근데 왠지 아이조아님과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뭐? 현지 사람이 나오면 아니 근데 그쪽으로 네. 자주 여행을 가기도 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긴 하죠. 친숙한 곳. 네. 제가 동남아 음식 자체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는데 팟타이가 생각보다 만들기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쉽나요? 저는 지금 팟타이란 얘기 들고 저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그냥 쉽게 볶음 쌀국수 정도라고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볶음 쌀국수 맛은 있었겠다. 진짜. 뭘 이렇게 볶게 되면 맛있잖아요. 하긴 뭐든 기름에 좀 볶고 튀기고 하면 다 맛있죠. 절대 음식의 맛을 평가절하한 거 아닙니다. 네. 그렇긴 하죠. 근데 정말 쉽더라고요. 그 냉장고 안에 그냥 있는 재료로만 한번 넣어봐야 되겠다 해서. 네. 근데 그 면을 좀 충분히 불린 다음에 집에 있는 뭐 숙주랑 돼지고기 그냥 갈아둔 거 얼렸던 거 있었고 새우가 또 있었어요. 냉장고에. 네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넣고 그냥 막 볶았거든요. 그리고 소스도 되게 간단해요. 뭐 굴소스하고 멸치 액젓
아, 그게 꼭 들어가야 돼. 네, 피쉬 소스라고는 동남아에서 얘기하지만 우리는 멸치 액젓 같은 걸 액젓을 조금 넣고 물에 조금 희석을 해가지고 볶았더니 와. 세상 이런 맛이 없어요? 식당 하나 차릴 뻔했네. 또. 아니 근데 내가 만든 음식을 내가 먹었을 땐 굉장히 후하게 평가를 하는데 그렇잖아요. 저도 경험이 있어서 알거든요. 맞아. 근데 남이 그렇게 또 좋게 평가를 했다라는 건 정말 맛이 좋았다라는 얘기로. 근데 이거를 돈을 받고 내가 팔았으면 굉장히 뭔가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됐겠지만 우리 그렇잖아요. 보통 식당에 갔을 때 내 돈 주고 내가 먹게 되면 굉장히 그 평가를 할 때 잣대가 날카롭잖아요. 근데 뭐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친구가 맛있게 음식을 나름대로 했다고 하면 아,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 팟타이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봤어요? 제 생각에는 그 강한 불에 빠르게 볶아야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그렇지 않으니까 되게 흥건해지더라고요. 막 수분이. 이게 그런 과정을 겪었구나. 네. 흥건해지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성공한 건 아닌데 그냥 다음번에 하면 더 맛있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쵸. 제가 그것도 만들었어요. 뭘요? 사과잼. 사과잼. 그거는 텔레비전에서 백모 씨가 네네네. 이렇게 요리하는 걸 좀 봤습니다. 네, 보셨어요? 그대로 만드신 겁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 집에 냉장고에 그 부모님이 보내주셨던 귀한 사과가 이렇게 설탕이 엄청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래요? 네. 왜요? 이미 달기 때문에? 이미 달기도 하고 시중에서 파는 것처럼 그렇게 달게 먹지 않고 저는 좀 그렇게 달지 않은 잼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채치는 거 찹을 해서 또 넣고 그리고 믹서로 갈아가지고 부드럽게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과의 기본 재료를 만든 다음에 설탕을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한 사과 양의 3분의 1 정도? 3분의 1, 4분의 1 정도만 넣었거든요. 어차피 금방 먹을 거니까. 그렇죠. 근데 맛있었어요. 만들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거를 빵에다 발라가지고 회사에 갖고 갔거든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진짜. 폭발적이었어요? 시집 가라고. 이제는 보내주겠다고. 이제 남자만 있으면 되는 거네. 이제는 보내줄 수 있다. 이제는 드디어 갈 때가 되었다고. 요리까지 검증이 됐다.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자, 게시판 보니까요. 블루벨벳님께서 저도 오늘 요리의 신이 강림해서 로니님네 곰탕을 끓였답니다. 우와. 우리 연지연 곰탕이라고 조합원 로니님께서 운영하시는 곰탕집이 있거든요.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저도 요거 주문해서 7팩을 주문해서 아침 이렇게 좀 쌀쌀한 날 이제 어머니와 나눠서 먹는데 굉장히 좋아요. 진짜 뭔가 그 허한 게 막 채워지는 듯한 느낌. 맞아요. 저는 이 곰탕만 보면은 겨울이 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그쵸. 저희 어머니가 겨울 좀 쌀쌀하고 찬바람만 불면 항상 이거를 한 솥을 끓여놓고 근데 한 솥은 좀 지겹겠다. 근데 계속 먹는 건 아니고 이제 그때마다 여기다 뭐 떡국도 넣어가지고 주시고 국수 소면도 말아가지고 주시고 그래서 냉동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항상 주셨었거든요. 언제 한번 로니님께서 만드신 연지연 곰탕 주문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게요. 정말 맛있습니다. 맛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마리님은 팟타이 똠양꿍이 땡기는 날씨라고 하셨고 맞아. 비 오는 날 국물 참 추울 때 이렇게 좋죠. 선마님께서 또 블루벨벳님, 종안동 조합원님, 중년 아이디님, 스텔로님까지 아이조아님 오신 거 반겨주셨습니다. 자, 이제 노래를 좀 한 곡 듣고 본격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로니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일찌감치 신청곡 올리셨는데 화요비에 어떤가요? 어떤가요? 내 곁을 떠난 이후로 로니님께서 청하신 화요비의 어떤가요였습니다. 사실 게시판에 벼룩님께서도 화요비의 노래 청해 주셨는데 로니님께서 먼저 이걸 남겨주셨기 때문에 이 노래로 좀 대신하겠습니다. 로니님께서는 포장고기 썰으면서 아이조아님도 반갑고 신청곡도 잘 듣고 있다고. 아이조아님 인사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로니님. 언젠가 한번 그 포장고기 저도 한번 맛보고 싶네요. 곰탕. 근데 포장고기는 뭐예요? 아마 그 곰탕에 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곰탕.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수육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 수육은 아직 먹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먹어봐야 되겠네요. 자. 흔한 혼자녀 아이조아와 함께하는 티끌 모아 티끌. 오늘도 이제 어디 다녀오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예전에 다녀왔던 곳 중에서 갑자기 또 생각이 문득 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군산을 한번 다녀왔었는데 군산 예전이라고 하면 언제예요? 그래봤자 올해 초. 아, 그래도 올해 초라고 해도 지금 10달이 지났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네. 올해 초였는지 작년 말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 군산을 그러니까 저는 경상도에서 나고 자라고 해서 전라도 쪽에 친척들이 우선은 거의 없고 그리고 그쪽에 친구들이 있어도 잘 많이 가보질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경우가 있어요. 네, 그렇죠. 뭔가 연계가 있으면 자주 가게 되는데 맞아요. 그래서 친구라도 없으면 그쵸. 거의 뭐 네. 내가 가야겠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네, 맞아요. 근데 그쪽에 뭐 친구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랬었는데 네네. 제가 같이 갔던 친구가 고등학교 때 동창인데 그 친구의 사촌 언니가 이제 결혼을 해서 지금 현재 군산에 살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 사촌 언니의 형부가 이 직장이 그쪽이래요. 군산 쪽이래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거기가 조선소였나?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쪽에 이제 겸사겸사해서 그 언니가 한번 놀러 와라, 재워줄게 해가지고 1박 2일로 갔었거든요. 참 좋았겠다. 말씀하신 그분과는 친구 말고 네. 사촌 언니라는 네. 분과는 초면인 거잖아요. 완전 초면이죠. 네, 아이조아님은 네.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대면하거나 어색해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걱정스럽지가 않네. 저 되게 낯가리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격이라고 생각만 하세요, 그냥. 나는 믿을 수가 없지, 그 부분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최근에도 자꾸 새로운 사람을 만날 일이 생기고 하는데 뭔가 그냥 편하게 막대하는 건데 그냥 뭐 말을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염려하거나 조심스러워하거나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까 군산에 살고 계시다는 네. 그 친구의 사촌 언니 네. 왠지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친숙한 느낌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어땠어요? 그 언니는 이제 우선 말투가 그 시집을 가서 오랫동안 한 10몇 년째 살고 있지만 그럼 나이 차이가 네, 나이가 좀 있었어요. 네. 근데 되게 익숙한 저희 고향 사투리를 여전히 구사하고 있더라고요. 고향 사투리? 저희 문경 사투리를. 문경 사투리는 어때요? 되게 낯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경상도 같지도 않고 되게 충청도랑 가까우니까 충청도 같지도 않고 예를 들면 한번 해주신다면 뭐 어떻게 해야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면 북한 강원도 사투리랑 되게 비슷하대요. 그렇구나. 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의 사촌 언니가 네, 그런 문경의 사투리 말투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게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그럼 그래서 되게 친근했겠다. 낯설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언니는 저녁 때 만나서 저녁 먹고 이제 형부랑 같이 이렇게 저녁 식사하고 뭐 술 한잔 하고 그랬었는데 여행을 우선은 낮에 일찍 갔거든요. 몇 시에 출발을 해서 몇 시에 도착한 거예요, 군산에는? 오전에 출발을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근데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서울에서 출발한 거죠? 네, 한 2-3시간? 두세 시간? 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나네 또. 아무튼 근데 생각보다 정말 이렇게 가까웠어? 라고 할 정도로 일단 뭐 차가 막히지 않는 평일에 갔으면은 네. 그래서 멀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그리고 그 군산에 볼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군산 유명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 군산의 그 지리적 특성을 좀 이해를 하고 가면 좀 더 그게 와 닿고 이렇게 좀 더 재미있어지는데 거기가 이제 예전에는 그 일제 강점기 이전에는 그 나라에서 쌀을 모아가지고 이제 서울로 보낼 때 그 모아지는 곳곳에 그 지역들이 12개가 있었대요. 그 지역이. 근데 그 12곳 중에 하나가 이 군산이었다고 해요. 그렇구나. 그러면은 그 전라도 그 비옥한 땅에서 자란 벼들, 쌀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옮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쌀을 모으고 요충지가 되었던 데라서 외구들의 침략이 되게 잦았다고 해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 스텔로님께서도 지금 여름에 군산에 다녀왔다고 게시판에 글을 올리셨습니다. 네. 그러면서 맛집 맞아요. 사진을 올려주신 것 같아요. 복성루 여기 가보셨어요? 여기가 그날 문을 닫았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저런.
근데 줄이 너무너무 길어서 평일에 가더라도 문을 열었을 때 가더라도 먹기가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짬뽕집이거든요. 짬뽕집. 네. 여긴 짬뽕만 팔아요? 다른 것도 메뉴가 있긴 한데 짬뽕이 제일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느낌. 그리고 굉장히 크지 않아서. 네, 맞아요. 그리고 스텔로님이 또 하나의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이 기찻길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양 옆으로 집들이 있고요. 네. 실제로 생활하는 분들이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옛날 추억에 잠기게 하는 막 그런 불량식품이라든지 네. 아니면 그런 걸 파는 가게들도 막 이렇게 옆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기차가 다니지는 않겠네요. 네, 지금 돌이 있는 거 보니까. 그렇군요. 선마님께서는 군산에 맛있는 빵집이 있다고 들었다고. 네, 이성당이라고 하는 빵집이에요. 이성당. 네. 무슨 빵을 팔아요? 단팥빵이랑 야채빵이 굉장히 유명한데 뭐 특별하진 않은데 집에서 정말 만든 그 빵 있잖아요. 그 뭔가 뭐랄까요? 그런 인스턴트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정말 옛날 빵집에서 만드는 순수한 느낌? 그렇구나. 너무 달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자극적이지 않은 것들이 네. 있네요. 진짜. 그러니까 보면 줄을 서서 먹는 맛집이나 뭐 이런 빵집도 마찬가지고 특징이 되게 유별나게 막 특정한 맛이 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생각나는 맛. 약간 순하면서? 네, 순하면서도 당기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명한 것 같아요. 여행지로는 어떨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또 적어주셨는데.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잠깐 했던 게, 네. 그 일제시대 때 넘어가면서는 일제시대에서 일본 사람들이 그 쌀을 일본으로 나르기 위해서 그 요충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바로 군산이었대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니주를 넘어와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도 여기 많이 모이고 그러다 보니까 일본식 가옥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이국적이에요. 일본식 가옥.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느낌인가요? 네, 맞아요. 히로스 가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네. 거기가 타짜하고 장군의 아들을 찍었던 영화 촬영지군요. 네, 영화 촬영지였어요. 그리고 일본 느낌이 많이 나겠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8월의 크리스마스 알죠? 한석규 씨 나왔던. 네네. 그걸 찍었던 초원사진관이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군산에서 촬영을 했구나. 네. 영화 보고 난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했겠다. 그렇죠. 아이조아님도 그 당시에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쵸, 거기에 있었는지는. 어디라고 내가 그거를 뭐 생각을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네. 그 세트를 그대로 살리고 있고 거기 이제 관광지로 만들어서 네 들어가 볼 수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군산의 전체적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어땠어요? 군산은요? 뭔가 많이 개발되지 않은 좀 시골의 느낌인데 곳곳이 볼 것들이 서울에서나 다른 데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재미가 소소한 재미들이 있었어요. 아기자기하게. 그리고 거리가 다들이 멀지 않아요. 이성당에서 히로스 가옥도 가깝고 히로스 가옥에서 초원사진관도 가깝고 네, 걸어서 이렇게 둘러볼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지 않아도 네. 제주는 정말 차가 많이 네. 필요한 곳인데 맞아요. 군산은 또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아기자기하게. 사진 많이 찍으러 다녔겠다. 그렇죠. 아까 그 스텔로님이 올려주셨던 철길 거기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완전 커플들 진짜 많거든요. 사진 찍는 사람들 진짜 많아서. 근데 아이조아님은 커플이 아닌 친구와 갔어요. 사물만 찍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같이 찍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친구와? 굳이 뭐. 굳이? 그 정도로 막역한. 이 친구가 방송을 듣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스텔로님께서 이성당 사진도 올려주셨는데 네. 블루벨벳님이 여기에 야채빵 맛있다고. 맛있다고 하더라고. 안 저는 드셔보셨고. 단팥빵만 먹어봤어요. 단팥빵만. 그래요. 노래를 한 곡 더 들어볼까요? 블루벨벳님의 신청곡 유익종의 노래입니다.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유익종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블루벨벳님의 신청곡 같이 들어봤고요. 지금 스텔로님께서 히로스 가옥 사진도 올려주시고 이성당빵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아이조아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 정도를 살려면은 아이고 줄 많이 서셨겠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아니 한번
자기 순서가 왔을 때 이거 이렇게 많이 주세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인당 살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 단팥빵과 야채빵을 사려면 줄을 따로 서야 되고요. 이거를 사지 않으시겠다고 하면 그냥 먼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이고, 진짜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군요. 네, 맞아요. 기업이에요, 기업 거의. 스텔로님께서 그러시면서 군산이 제일 좋은 거는 딱 하나예요. 공영주차장에 돈을 안 받아요. 정말 인간적이다. 좋다. 정말 좋다. 그리고 중동 호떡, 여기도 좋다고 3대째 영업 중인 군산 중동 호떡집. 네.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이조아님은 여기 가보지 못하신 걸로 보이고요. 네. 또 근현대 박물관, 군산 항쟁관 등 일제시대 관련 약탈이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던 도시기도 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근데 스텔로님도 여행으로 가셨던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날 잡고 이렇게 좀 여기저기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홀통 화이트님 오셨다는 글 잘 봤어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일본 가신다고요? 네, 일본 가요. 제가 계속 지난주에도 일본 기모노 얘기하고 일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 일본 한 번도 안 가봤고 네. 사실 뭐 딱히 그런 뭔가 큰 연관성도 없는데 제가 휴가가 조금 길게 생겨가지고 네, 시간이 맞아서 그냥 제일 가까우니까 한번 가볼까 해요. 일본 어디로 가십니까? 오사카. 오사카. 네. 오사카 가면 지금 어떨까 날이? 날씨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한국이랑. 그래요? 근데 거기가 유명한 게 맛집이 그렇게 많대요. 맛집은 어디든지 많은 것 같아요. 운동하시는 거 헛수고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헛수고 해야죠. 먹으러 가는데 먹어야죠, 어떻게. 안 먹을 건 가지를 말아야지. 하긴 여행은 네. 보러 가기도 하지만 먹으러 가는 거죠. 그럼요. 일본 맥주도 꼭 드시고 오시고. 네. 아이조아님 그럼 다음 주에 뵙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My life is like a song.